나의 증조 할머니와 할머니는 무당이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충주에서 살았습니다. 충주에서도 거의 외진 곳이고 대학 진학률도 거의 제가 제일 잘 갔다 싶을 정도로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곳에 살았어요. 고등학생이 전교에서 30명도 안 되는 곳이었고요. 우선 저희 외갓집이 무당이 많습니다. 증조모랑 할머니께서도 신내림을 받으시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무당집인데요. 그 때문인지 저도 어릴 때부터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요. 서울 오기 전까지 인생이 TV 프로그램처럼 겁나는 일도 많이 겪었어요. 한 5번 정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을 정도가 경험이 있고요. 먼저 제가 9살 때 겪은 일인데요. 마을 동네 어귀에 목장이 하나 있었어요. 소 50마리 정도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큰 곳이었는데요. 제가 그 집 아들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사이였어요. 시골이라 놀 친구들 그 또래가 몇 명 없었죠. 여하튼 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은 그 집 목장에 놀러 갔는데 소들 있는 쪽에서 소들이 막 우는 겁니다. 그때 목장 구조가 집이 있으면 목장은 한 3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유럽처럼 울타리가 쳐진 곳이 아니라 시골인데 벽돌로 쌓아서 큰 집처럼 만든 형태였어요. 소들이 울어서 그곳에 갔죠. 가끔씩 소 보러 들어가곤 했는데요.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소들의 뿔을 잡고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입구로 들어갔을 때 뒷모습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소 몸뚱아리 쪽으로 손을 쑥 넣으니 소가 침을 흘리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멀리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뒤돌더니 저를 보더군요. 그런데 그 생김새가 아주 끔찍하더군요. 지금도 꿈에 간혹 보이긴 하는데요. 그 뭐랄까 눈두덩이가 부어서 부패되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에 와서야 비유를 자세히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람 죽으면 부패된 시신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엄청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죠. 당시 친구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집으로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날 마을에서 소가 죽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는데 그땐 할머니가 무당일을 그만하시고 계셨죠. 제가 할머니한테 말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너도 신기가 있나 보구나 하고 할머니와 아버지랑 소축사에 갔는데요. 할머니가 보시더니 이 집 할아버지가 무덤 자리가 안 좋아서 화풀이 한다고 무덤에 가보자고 했죠. 그래서 마을 어른들 전부 무덤에 갔는데요. 글쎄 농수로 쪽에서 물이 새서 그 집 할아버지의 무덤으로 스며든 겁니다. 그냥 봐도 땅이 온통 축축했죠. 어른들끼리 나중에 무덤을 옮겨드리기까지 소가 3마리 더 죽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옮긴 후 할머니가 잘했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근데 부모님들은 저보고 그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얘도 신받으면 어떻게 살까 하고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 외증조모와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신 관계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출처는 할머니고요. 우리나라 무당 중에 몇 %가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진짜 신받은 사람은 무당 100명이 있으면 3명 정도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라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집에 우환이 있다고 하면 열에 9은 다시 온다면서 사람들 등쳐먹는 거고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등쳐먹다가 앞귀가 붙어서 고생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때는 1930년대로 할머니께서 꽃다운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일제가 지배하던 시기였죠. 증조모께선 무당이셨고 증조할아버지께서 젊을 때 돈을 좀 모았는데 증조할아버지 친구분이 독립운동 가셔서 자금을 대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독립활동을 하는 줄 모르시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그만 일이 터진 게 일제가 대대적인 독립운동가 색출작전이 국내에서 있었다고 해요. 당시 할머니가 살던 마을엔 독립운동가랑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둘씩 잡혀가고 있었고 할아버지 친구도 결국 순사에게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외증조께선 내내 불안해하셨죠.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겁니다. 순사들이 잡으러 온다는 소리가 들린 거죠. 순사들은 저희 증조부께서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줄 알고 잡으러 온 거죠. 가족들은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간 추적을 당하고 결국 할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잡히게 되었죠. 할머니는 혼자 도망가기 시작했죠. 일본 순사들이 끈질기게 계속 추격을 했더라고 해요. 어느 날 밤은 낯선 마을 어느 집 창고에 숨어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순사들이 수색을 하기 시작했죠. 막 창고에 들어오르던 찰나에 순사들이 겁에 질린 듯 뭔가를 보더니 집에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증조모와 증조부가 흰 옷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엾다는 듯이 할머니를 보았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그때 안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결국 할머니께선 그렇게 떠도시다가 제가 살았던 충주에 정착하셨고 조상신 중에 한 명을 신으로 받아서 무당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증조부와 증조모를 보신 후에 또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땐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헛것이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도 그때는 그 횟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런 식으로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워낙 밥도 많이 못 먹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요. 당시 10대 소녀가 홀몸으로 떠돌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죠. 게다가 당시 일본의 통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식량 수탈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이곳저곳 전전하시다가 결국 사람 많은 경성까지 왔다는군요. 할머니께선 경성에 있는 어느 부잣집에 일하는 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아마 애기들 볼 여자아이가 필요했나 봐요. 시장에서 일하시다가 주인집 소개로 들어가셨대요. 그렇게 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신기한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어느 날 밤에 그 집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때 집의 주인 내외는 나가 있으셨고 거기 밥 해주시는 아주머니랑 할머니 둘이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나이가 어린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러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하고 문을 닫았는데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할머니께선 문을 다시 여셨는데 일문 군복을 입은 청년 둘이서 문 밖에 서 있었죠. 한 청년은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청년 중 보자기를 든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보더니 여기 주인 있으시냐고 묻더래요. 할머니께선 주인 내외는 나갔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청년 중 한 명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주인 어른을 꼭 뵈야 된다면서요. 주인 내외를 기다리겠다고 할머니께 말하고선 들어가도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곳으로 안내하고 차를 주려고 하는데 마침 주인 내외가 들어오더래요. 할머니께선 차 내잔을 내갔는데 주인 어른이 왜 차 내잔이냐고 하니까 할머니는 당황해서 있었지요. 한 분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 보자기 든 청년이 무슨 소리냐고 자기 혼자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내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종길이가 중국인들한테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이러면서 보자기를 푸니깐 거기에 유골함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주인 내외가 막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그 종길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장교로 중국에 갔던 주인 내외의 큰아들이었다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상하셨겠지만 할머니께서 본 그 두 청년 중 한 명이 바로 종길이었다는 거죠. 종길이가 내년 봄이면 집에 오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이러시면서 흐느끼셨다네요. 할머니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셨다는군요. 그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한동안 일했는데 밤마다 꿈속에서 그 종길이란 남자가 나와서 매일 집으로 들어와서 흐느끼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게 되었어요. 밤에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나. 아이들이 밤새도록 울어댄 적도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마다 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가 하면 집에 걸어둔 사진들이 온통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 어른이 결국 무당 불러서 굿을 하게 되었는데요. 늙은 무당이 왔는데 집을 둘러보더니 여기 아들이 갈 길을 못 가고 여기 와 있다고 하면서 굿을 하더래요. 무당이 굿을 하는데 처마에서 청년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 눈에만 보였나 봐요. 그 청년이 무당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니깐 무당이 같이 울기 시작했나 봐요. 그렇게 주인 어른과 사모님하고 말을 나누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불효자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갑니다 하면서 무당이 쓰러졌죠. 그런데 이 무당이 쓰러지고 나서 주인 내외가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무당님 쓰러져 있는 동안 집안일 해드리라고 보냈대요. 그렇게 무당집에 가서 무당 시중을 트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너도 종길이 귀신이 처마에서 나오는 거 봤지? 이러시더래요. 할머니는 너무 무섭고도 신기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 무당 할머니가 말하길 아가야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20살 못 넘기고 죽어. 나 따라서 신 내림받고 무당 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결국 그 무당이 나중에 주인 내외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충주까지 와서 신내림 받게 해줬다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